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8시 55분 7초 지나갑니다. 반면 미증시 혼조 양상 나타냈고요. 우리 증시는 다소 좀 먼저 매를 맞은 것처럼 이번 주 들어서 좀 흔들리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과연 선반영된 것인가 아니면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조정이 시작이 된 것인가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답을 주겠죠. 양시장 강보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는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로 0.34%, 9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628선 구간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8포인트 내줬고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 예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동평균선 5일 이평선 어제 내줬었고요. 오늘장에서 살짝 맞다운 정도의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코스닥 어제 거의 3%에 육박하는 급락이 나타났었죠. 오늘장 일정 부분의 반등 움직임 나타내려고는 하는데 현재 수준이라면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반등 이 정도로 보입니다. 0.68% 플러스로 집계되거든요. 전일 종가 대비로 6포인트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877.73포인트의 거래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5일 이동평균선 내줬는데 지금 이 정도 수치면은 5일선 회복이 안 됩니다. 880선까지는 그래도 회복이 돼야지 이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것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의 움직임이 상승이 약간은 더 많기는 한데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죠. 시총 상위주들도 상승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안팎의 플러스권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궁금하실 텐데 LG에너지솔루션 보합,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쪽으로도 보합권 왔다 갔다 그래서 강한 반등 움직임이 1차전지 셀업체 쪽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 대비로 2차전지 셀업체들이 오히려 약하면 약했지 반등 움직임 별로 안 보이고요. 반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의 하락을 하루 만에 금방 만회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반발 매수세 들어왔다가 또 장중에 다시 꺾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에코프로 BM이 4%대 반등, 에코프로 5% 정도 플러스권 그리고 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 낙폭이 상당히 깊었던 LNF는 거의 10% 가깝게 밀렸었죠. 오늘 장에서 반등 탄력이 2.3%, 어제 하락 대비로는 상당히 좀 약하게 반등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약간 더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11대 9 이 정도의 비율입니다. 5.5 대 4.5 이 정도의 비율로 오늘 상승이 약간은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코센 이 종목 AI 관련돼서 좀 묶이는데요. 네, 이 종목이 오늘장 AI이긴 한데 AI 덴탈 치료 그러니까 핫한 치과 치료 쪽 그리고 의료 AI 쪽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센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산 그룹주들 다산 네트웍스, 다산 솔루에타 이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 사업과 관련된 협업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본장 들어가니까 또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채비합니다. 다산 네트웍스가 현재는 상한가로 호가 잡히고요. 다산 솔루에타도 20%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키워드가 전고체 배터리 쪽, 리튬 쪽 이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쪽으로는 금양 있는데요. 금양이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또 리튬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군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 레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전고체 배터리 쪽은 계속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한 종목이 오르면 또 한 종목이 쉬어가고 이 내부에서의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장 다소 좀 약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어제 하루 쉬니까 다시 강합니다. 4%대 상승. 이수 화학은 또 어제 빈자리를 메워주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이번 주는 이 주초에 시작할 때부터 한 주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결정합니다. 통화정책회의 많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FOMC는 간밤에 있었고요. 오늘 밤에는 유럽의 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이 중국 쪽에서 7월물 영레포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출 우대금리라든지 혹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그러니까 MLF도 좀 낮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MLF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이 금리와 관련된 스탠스 볼 수가 있고요. 홍콩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결정 예정돼 있습니다. 대만 쪽에서도 금리 결정 오늘 있어서요. 중화권 쪽에 이 금리 결정 오늘 대규모로 좀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중국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주택가격지수까지 오늘 나옵니다. 소매 판매도 나오고요. 중국 쪽의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은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발표가 됐죠. FOMC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5% 상승하면서 263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2포인트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2%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낙폭을 충분히 만회할 만큼의 상승 탄력은 아니지만 0.8%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7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878포인트 선 부근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일장에서도 코스피 쪽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중심의 매도세가 출회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담으면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중심 매도세 나오는 가운데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전기전자 섹터, 화학 섹터 강한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섹터가 0.7%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화학 섹터 역시 0.65%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조업종 철강금속 섹터 강하고요. 또 운수창고 섹터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47%가량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업종이 대체로 많고요. 하락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신용품 섹터가 0.4% 가까운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통신 섹터, 유통업종, 그리고 보험 섹터가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45%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군들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7% 가까운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하락세를 좀 키웠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오늘장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1.3%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모두 상승 출발하는 가운데 모두 1% 이내의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오늘장 자동차 종목군들도 좋은데요. 그 가운데 기아가 0.7%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현재 0.2%가량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제한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장은 0.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3% 가까운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1% 가까이 좀 탄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LNF 오늘장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낙폭을 충분히 만회할 그런 탄력은 아니지만 현재 에코프로가 4.5% 가까운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동반해서 3.7% 강세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LNF 동반해서 2.7% 이상의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에서는 좀 차등화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약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HLB가 현재 0.3% 가까이 밀리면서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은 좀 JYP 엔터, SM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엔터주들 상승하면서 JYP 엔터가 1.6% 강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SM 역시 0.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엔터 섹터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초별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IT가 강합니다. IT, OLED, 반도체, 소부장 쪽 이쪽 모두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강보합권 정도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6% 정도 오르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강합니다. 반면 미증시에서도 인텔이나 엔비디아 시장 대비 선방하면서 거의 5%가량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IT 쪽 전반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눈에 띄는 점이 어제 급등을 했던 소금 관련된 종목 그리고 육계 관련된 종목 단기 시세를 냈었는데 이쪽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크게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앞서서 좀 시세를 강하게 내서 그런지 오늘 꺾이는 몇몇 종목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순환매 양상에 2차전지 어제 좀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괜찮다.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이 분석 나타나면서 오늘장 그래도 전반적인 반등 움직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살펴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 IT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데요. 그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관련 종목군으로 좀 같이 묶이는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 인프라개발부 차관 일행이 부산항을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이렇게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 가운데 MDS테크가 오늘장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또 다산네트웍스가 현재 상한가 찍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역시 우크라이나 전력망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으로 묶이고 있는데요. 오늘 IT 섹터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군들 중심으로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최원지 전문가님. 네, 잠시만요. 네, 워낙에 개별적인 재료들이 나오고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후에도 뚜렷하게 뭐 공급을 했다거나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뭐 지뢰 제거를 위한 제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라든지 이 부분이 좀 미미하기는 했거든요. 오늘 관련해서 뭐 다산네트웍스, 다산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 측에서 이 자료를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철도 쪽에 뭐 협업이 예상된다라는 건데요. 이쪽 관련된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방문을 하기로 했으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게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방문은 어제 해서 끝난 걸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아직 얘기가 이제 나올 거니까 어떤 기대감에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뭐 개별적인 이슈 가지고 뭐 그동안에 조금 그동안에 주가 안 움직였는데 올라간다. 오늘 뭐 다산네트웍스는 이제 점상한가 이제 바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어야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게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는데 뭐 주가는 뭐 항상 선반영 되는 거니까 조금 더 홀딩 해보자. 뭐 그런 관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IT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반도체 집중해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닉스가 12만 원 선 지금 위에서 하이닉스 신고가 나왔습니다. 12만 1,000원 터치하면서 하이닉스 신고가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아직은 이번 달 만들었던 박스권을 뚫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호하게 위쪽으로 좀 뻗어 올라가는 모습, 이동평균선에 훼손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는 장비 쪽이 강합니다. 오늘 앞서서도 1분기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좀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전해주시기도 했는데 일단은 PSK 홀딩스 현재 13% 정도 급등이고요. 이 종목이 조금 전에 VI 발동했다가 풀렸습니다. 14,000원 터치하면서 14,090원에 52주 신고가 썼고요. 그리고 HPSP 이 종목도 8% 급등, 역시나 신고가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종목군들이 이 반도체 쪽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장비주도 많고요. 그리고 또 MLB 이쪽 빼놓을 수가 없죠. 이수페타시스 오늘 4% 정도 오르면서 이 종목도 아직은 신고가는 아닌데 거의 금방까지 왔습니다. DDR5 점차 좀 매기가 확산되네요. 심텍도 좋습니다. 심텍도 지금 4% 정도의 오름세, 한미반도체 4% 정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OLED에 제이스텍도 오르고 시선이 좀 분산되는데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라기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훈풍이 대형주나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네. 강세고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신고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등락의 퍼센트는 좀 틀리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강세다. 장비주,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DDR5 전반적으로 다 강세니까 네. 지금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할 매도 관점에서도 저는 오히려 괜찮다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은 조금 올라오면은 이제 조금씩 나눠서 파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엔비디아 과연 이제 얼마만큼 오르겠느냐. 어제 이제 4% 후반대 올랐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침에서 5에서 한 7%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엔비디아 훈풍이 지금이야 좋지만은 또 갑자기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나스닥이나 S&P 500 어제 장중에 좀 흔들리다가 5일 이동평균선 지지받으면서 좀 올라왔지만 조금 FOMC 후폭풍도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그런 관점이니까 분할매도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를 만큼 오른 종목은 일단 좀 챙겼다가 다음 기회를 노려봐도 좋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 IT 쪽 비전 프로 보겠습니다. 애플에서 내놓은 비전 프로 너무 비싸서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일단은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에 어떤 업체들이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도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I 첨단 소재 현재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G노텍 보겠습니다. 1% 정도의 상승권,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요, 이 종목도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에 삼성이라든지 LG를 비롯해서 국내의 이 국내 IT 업체들이 대거 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전 프로 수혜주들 어떤 쪽 좀 더 집중하고 계세요? 제가 그 비전 프로 수혜주들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것이다. 국내 IT 업체들 제품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카메라 모듈 센서는 이제 LG 이노텍이고, 그다음에 패키징 기판은 삼성전기, 그다음에 OLED는 LG 디스플레이 거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일단 요 새 업체들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PI 첨단 소재가 이제 그거 비전 프로 갑자기 수혜로 이제 알려지면서 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동안은 못 갔어요. 다른 데 다 갈 때 이건 못 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비전 프로가 뒤늦게 키 맞추기로 좀 작동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PI 첨단 소재까지 합하면 이 네 종목인데 저는 앞으로 이제 점점 가격 낮아지고 범용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쪽에 수혜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체크포인트 어제 좀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비전 프로 수혜주들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이즈 큰 종목 LG노텍,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현재 시세 내고 있는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도 묶이더라고요. 지금 한 4% 정도 시세 내고 있는데 이런 비전 프로 수혜주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꾸준히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보겠습니다. 2차전지 10분 지나고 나서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반등이 현재 개장한 지 13분 정도 지났는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가 가장 반등 탄력 좋고요.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나 봅니다. 코스모신 소재는 어제 10% 넘게 급락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절반의 되돌림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필옵틱스가 한 4% 정도의 오름세, 에코프로 BM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상신 EDP 이쪽으로도 반등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셀업체들은 좀 미진합니다.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지금 보합권 헤매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에코프로 BM서부터 하나 좀 볼게요. 지금 어제 이제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네, 어제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이제 안 빠졌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자체적인 이유 때문에 빠져서 이제 되돌림 현상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추세를 한번 보시죠. 뭐 오늘 뭐 당장 오른다고 해서 막 추세가 막 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어제 종가에 담으신 분들은 뭐 그냥 뭐 단타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일단 한 며칠 정도 추세 보면은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바로 사야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게 흐름을 되돌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으로 확실히 반등하는구나,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포스코 그룹주들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이 흔들려도 또 포스코 그룹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는 덜 밀리더라고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 0.9%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어제 철강 쪽으로 또 그럴 땐 철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제 0.5% 올랐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해서 일단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다른 종목 10% 안팎으로 밀릴 때 이 종목은 어제 5% 정도밖에 안 밀렸거든요. 오늘 1.5% 정도의 반등세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차전지는 아니더라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장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추천주이기도 했던 이 포스코 스틸리온 현재 12% 정도 급등합니다. 53,000원 이하에서 사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그 가격이 안 와서 다들 사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포스코 엠텍스도 좋습니다. 포스코 엠텍 현재 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래저래 좀 강한 면모가 드러나더라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뭐 2차전지 수직 계열화에 대한 다들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뭐 2차전지 수직 계열화, 뭐 광물 자원 이쪽이니까. 요즘 최근 뭐 리튬, 니켈, 특히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포스코 그룹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본다면 좀 시장에서 굉장히 무겁고 예전에 구경제주 성장성이 없다, 시장에서 외면받았는데 저는 성장성은 부여받고 있다. 앞으로도 주가 움직임이 성장성 부여받아가지고 저는 괜찮을 거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룹주니까 현대기아차 그룹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강합니다. 엊그저께도 급등을 해서 아침 시간에도 짚어드렸는데 장 마칠 때까지도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일제히 강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어제 시장 대비 나온 움직임을 보여줘서 그런지 오늘 장에서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만이 한 4% 정도의 급등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 오늘 또 이 자동차 판매 실적이 나오기도 하는 날인데요. 연속성을 좀 나타내니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이게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것 때문이고요. 2위에서 오늘 이제 승인 났잖아요. 그 폐배터리 주로 이제 같이 이제 엮여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저번에 이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상승이 폐배터리 사업 진출한다는 그것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는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앞서 포스코 홀딩스가 그랬듯 이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다. 그렇다면은 투자 의견으로 이렇게 단계 많이 오를 때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폐배터리 되는 산업이니까 계속 홀딩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신규 진출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다른 주식이랑은, 다른 이제 폐배터리 주식이랑은 좀 틀리죠. 이제 뭐 성장성이 이제 모멘텀에 좀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아주 뭐 주가 꺾이는 건 아니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신규 진입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 좋은 찬스가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따라가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또 현대기아차 그룹 쪽에서의 종목도 봤고요. 그리고 50일주 신고가 리스트 가운데서 요즘 연일 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이 엔터 쪽입니다. 엔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하이브 보겠습니다. 하이브가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뭐 한중 관계 안 좋다라고 하지만은 일부 방송사에서 국내 아티스트 이 세븐틴을 초청을 하는 공연을 현재 좀 어레인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브는 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엔터 섹터에 오늘은 뉴가 강하네요. 뉴 5% 정도의 오름세, 뉴에서 만든 무빙이라는 이 대규모 신작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감 반영되면서 오늘 장 5%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사 중에서는 오늘 YG가 강합니다. YG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도 2% 정도의 오름세. 엔터는 뭐 연일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터 섹터는
토픽을 어떤 종목을 보세요? 항상 뭐 JYP 아니면 SM인데. 아, 지금도요? 이렇게 네, 오른 상황에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브도 좋게는 보는데요. 네. 지금 뉴진스라든가 르세라핌이라든가 저는 후속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저는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실적은 잘 나옵니다. 저는 이런 하이브, JYP, SM에 대한 거는 계속 긍정적인데 굳이 탑픽을 꼽으라 그러면 재무적인 안정성 때문에 저는 JYP를 꼽는 거고, SM은 아티스트 수가 이제 많아서 좀 엔데믹 구간에서 공연을 많이 하면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꼽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비슷비슷하다. YG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같이 좀 보자. 그 정도입니다, 일단은.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JYP는 아직 꺾였다는 거는 없잖아요. 계속 차트 보시면은. 네. 계속 우상향 5일선 타고 올라가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일단 JYP가 꺾이면 다른 주식들도 좀 꺾일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일단. 그대로 가져가자. 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광물 자원 쪽 보겠습니다. 리튬, 알미늄, 금 쪽까지 같이 좀 묶어서 볼게요. 알미늄 쪽에 삼화알미늄, 조일알미늄이 현재 8% 안팎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알미늄 신고가, 조일알미늄도 지금 바짝 다가서는 모습, 강하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 알미늄 관련된 종목 나오고 있고요. 알로코도 보겠습니다. 알로코도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쪽으로는 황금 ST, 현재 황금 ST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양 쪽으로도 금양 리튬이죠. 4% 정도 상승하면서 이런 광물 자원 관련주들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좀 다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광물 자원,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고, 리튬, 니켈 수요야 당연히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그런데 알로코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일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동박 쪽에 투자하려 그러면 차라리 SKC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차라리 이런 쪽에 더 낫지 않냐. 이건 간접적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책정하기는 불가하지만은 요즘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적자가 나는 회사는 아닌 만큼 2차 전지 쪽이 계속 강세를 어떻게 본다면은 바로 꺾이지 않는다면 이쪽도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약간이기는 하지만은 다시금 하락하면서 1270원대 중반 놓여 있고요. 양쪽 지수는 어제 소력전을 치르면서 반등 움직임 점차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팁 주시면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괜찮았지만 나머지 종목들 쪽으로 좀 빠지면서 조정이 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급락이 나와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스피 시장에서는 11선에서 버티어서 좀 그런데, 아직까지 외인의 특별히 엑시트 탈출 움직임이 없는 만큼 어제 연기금이 좀 큰 폭으로 팔아가지고 연기금이 이번 주에 3일 동안에 판 게 있으면 3,500억이 좀 넘어요.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데, 일단 외인들이 그만큼은 매수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좀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관리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긍정적인 흐름은 아직까지 추세는 안 깨졌으니까 좀 유지를 하지만은 대신 이익 실현도 같이 좀 병행을 하자. 신규 진입은 조금 한 며칠 좀 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주 초반, 지난주 후반과는 스탠스가 약간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자에 방점이 찍혔다면 네. 지금은 조금씩 챙기면서 보자라는. 제가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고 한번 좀 챙기면서 한번 가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저는 일단은 상단 부분에서 다 좀 움직임이 상방으로 좀 잡히면은 괜찮은데 지금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개별주 쪽으로 개별 시세가 나는 것들은 이슈가 있거나 미국발 훈풍이 오는 주식들이니까 네. 그런 주식들 위주로 대응하시면서 매도는 좀 챙기면서 대응하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이 스탠스에 약간의 좀 미묘한 변화가 있었죠. 아마 이 시간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체크해 주셨을 텐데,
이 공격성이 약간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조금은 챙기고 가자. 신중함 한 스푼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환율 동향 알아볼게요.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알려주세요. 네, 달러원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3전 하락한 1274원 20전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금리 동결에 불구하고 최종 금리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1270원 중반대에서 수급 위주의 거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 종가 대비로는 0.38% 하락한 102.95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결물이 1272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25전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78원 50전 대비로는 약 3원 75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연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공개된 6월 FOMC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 5%에서 5.25%로 동결을 했는데요. 다만 최종 금리를 5.6% 중간값입니다. 로 제시하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추가 긴축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한 달 전까지 5.1%의 최종 금리였는데요. 약 50bp 정도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 위주 나스닥 지수는 0.39%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환율은 1270원 중반대에서 주간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70원 초반대에서는 저가 매수 및 수입업체 결제 수요, 그리고 1270원 중후반부터는 수출업체 결제 수요 등이 나오면서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어제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환율 역시도 1270원 중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71원에서 1279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70원대 여기에서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보시네요. 오늘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환율 동향은 큰 이변이 없다면 현재 수준 정도 유지될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